오늘은 그 서브스턴스 페인터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터페이스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페가 텍스처를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보시면 텍스처를 하려면 뭔가 모델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 한 거 하나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어떻게 텍스처를 시작하는가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큰 워크플로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재밌겠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얘가 블루투스 스피커거든요. 귀엽게 생겼죠. 나름 작은 디테일들도 있어 갖고 여기 보시면 블루투스로 연결되는 스피커인데 한 12만원? 뭐 싼 거는 75,000원도 있는데 이게 해외 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거 치고는 이게 전부 다 금속으로 돼 있어서 그런지 가격이 좀 있는 편이죠. 물론 이제 중국 짝퉁 같은 거 사시면 뭐 2만원, 3만원에도 사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정품을 그래서 정품에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 바이 뮤젠이라고 되어 있고 짝퉁에는 여기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저렴한 거 사실 분들은 그런 걸 사시면 되고 정품 사실 분들은 그래서 야외 캠핑이나 이런 거 할 때 딱 가져가서 방수도 되니까 하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모델링이 끝나면 이제 서페로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되죠? 모델링이 다 끝났어.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그죠. UV 피셔야겠죠. 그래서 UV도 제가 펴놓긴 했거든요. 그래서 UV 피기 전에 히스토리 지우고 프리즈까지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UV까지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는 작은 물체라서 그냥 한 장에 펴놨습니다. 큰 물체면 이제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UV 여러 장에 갖다가 펴야 되는데 지금은 한 장에다가 펴놓고 한 4096 텍스처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민님 반갑습니다. 토비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V를 다 피고 이제 보시면 사각형이 균일하게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고 이런 게 아니라 균일하게 나오면 UV를 이제 제대로 잘 피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기 때문에 UV를 좀 더 잘 보고 싶으면 요 선택된 하이라이트를 좀 끄면 돼요. 그럼 여기 가셔서 셀렉션 하이라이팅을 끄시면 이렇게 UV 크기, 사각형 크기를 체크무늬 크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선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니까 요거는 다시 또 켜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하실 것이 뭐냐면 UV 필 때는 이렇게 최대한 오브젝트가 분리되어 있는 게 편한데 UV를 다 피고 나면은 이제 재질이 같은 애들은 합쳐 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굳이 오브젝트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브젝트 수를 아웃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시면 얘는 재질이 다른데 그죠? 얘는 얘하고 얘는 재질이 같죠. 그래서 재질 같은 애들끼리 컴바인을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재질이 같은데 애니메이션이 돼야 된다. 그죠? 만약에 얘하고 재질이 같잖아요, 지금. 그죠? 재질이 같은데 얘를 돌려야겠죠? 애니메이션을.
근데 컴바인을 시켜놓으면 얘만 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질이 같더라도 애니메이션이 돼야 되는 애들이다. 이런 애들은 애니메이션이 될 일이 없으니까 컴바인을 시키시는 게 좋아요. 얘는 다른 재질이니까 빼셔도 되는데 그냥 컴바인 할게요. 같은 재질로 할 거라서 이렇게 컴바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는 재질이 같지만은 컴바인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회전을 시키는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면 오브젝트 수가 엄청 많죠.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애들은 요거랑 요것도 같겠죠. 얘하고 얘 재질, 볼트 재질이니까 같겠죠. 그럼 얘하고 얘도 컴바인. 지금 단축키 안 나오죠. 그래서 UV 피시고 나면은 오브젝트 정리를 좀 해주시고 합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치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네들도 다 합치면 되겠죠. 컴바인. 요것도 컴바인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오브젝트 수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기본 재질이 좀 밝아서 보기 편하게 단축키로 기본 램버트 어둡게 하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제 단축키 쓰시면 Alt F1 누르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Alt F2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밝아지고, 와이어가 좀 잘 보이죠. 이렇게 하면 쉐이드 켜주시고, 그 다음에 재질이 같은 애들, 지금은 애니메이션 안 할 거니까 그냥 컴바인 할게요. 그래서 원래대로는 얘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재질이 같더라도 움직여야 되는 애는 그룹으로 잡는데, 지금은 제가 따로 애니메이션 안 줄 거라서 그냥 컴바인 하겠습니다. 여긴 재질이 다르니까 따로 두실 거고, 얘도 재질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랑 재질이 또 다르죠. 요 상단 부분이랑 여기랑 아닌가? 같은 건가? 같은 건데 이게 반사돼서 어둡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딴 걸 봅시다. 같은 재질인 것 같네요. 이게 반사돼서 어둡게 보이는 거. 그래서 이거는 놔둘 거고, 이렇게 됐고, 얘하고 얘도 컴바인 해주고, 이 녀석하고 이 녀석도, 이거 밑에 사진이 있나? 윗부분 사진이 여기 보면 이 어두운 재질이, 그죠? 여기까지는 같은 재질이고 요거는 따로 컴바인 이렇게 하고, 이 녀석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이 녀석도 요거랑 컴바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재질도 같은 재질 같죠? 컴바인 해주시고, 뒷면 자료가 없네요. 얘는 된 거. 요거 분리시킵시다. 여기 아마 재질이 다르겠죠? 따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붙여서 만들었네. 그래서 엣지를 기준으로 오브젝트 분리시켜주는 엣지 세퍼레이트 해주시고, 마에는 없는 명령입니다. 한 번에 안 돼요. 마에서 하시려면 엣지 선택해서 디태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 모드 바꿔서 세퍼레이트 해주셔야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제 단축키 쓰시면 Alt Y 누르시면 엣지 기준으로 오브젝트 분리됩니다. 요것도 똑같은 거겠죠. 컴바인. 이제 다 됐나요?
옳지, 정리가. 이건 뭐야? 얘도 같은 재질이겠죠?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요거 이제 얼추 오브젝트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합칠 수 있는 애들은 합쳤고, 얘도 같은 재질 같죠? 그냥 바디랑 합칠게요. 네. 얘는 플라스틱 같고 얘는 금속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얘는 따로 두겠습니다. 지금 이 녀석이 요거는 볼트랑 같은 재질일 것 같아요. 그죠? 위쪽에 요건 다른 재질이네요. 여기 플래시 켜지는 거라 요건 따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녀석 얘는 얘랑 같은 재질 같은데 얘를 컴바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 그 다음에 요것도 다른 재질이죠. 네, 그래서 요것도 따로 그 다음에 요거 다른 재질 요것도 다른 거 이거는 안쪽에 망 같은 거 이것도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따로 이건 뭐지? 뒷판. 예, 뒷판도 재질 다르니까 딴 걸로. 그 다음에 요거 따로 요거 같은 재질 요거 요거 같은 재질 다 된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원래 여기 이름을 다 바꿔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갈게요. 컨트롤 G 해서 이제 다 끝났으면 이게 스피커 작업하신 분은 마야 모델링 몇 달 차인가요? 이거 제가 모델링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깔끔하게 정리 잘 됐죠? 얘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디테일이 좀 더 있잖아요. 얘가 보시면 이런 볼트 부분에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오톨도톨한 디테일들이 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 모델링으로 하려고 하면은 와이어가 너무 새카맣게 변하겠죠. 그래서 하이포를 이런 거는 노말로 베이크를 하시면 이 정도 모델링에서 퀄리티만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포를 만들게요. 베이크할. 그래서 뭐 이 상태로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이렇게 작은 자잘한 디테일들이 좀 더 필요한 녀석들이 있다면 이런 거를 와이어로 다 하지 마시고 베이스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이거를 구우시면 됩니다. 노말로. 그래서 얘를 로우라고 하겠습니다. 로폴. 그 다음에 컨트롤 D 해가지고 얘를 하이라고 뭐죠? 이름에 1이 자동으로 붙네. 어딘가에 뭐가 있단 얘긴데 하이라는 녀석이 스피커 하이 오브젝트는 없는데 뭐에 있을까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으면 지금 1이 자동으로 붙거든요.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폴을 만드셔 갖고 이제 여기서 하이폴이 필요한 애는 뭐죠? 요 녀석이랑 요 녀석, 요거 두 개만 하이폴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하이폴이 필요 없죠. 원본 그대로 할 거니까. 그래서 하이폴 필요한 애들만, 그죠? 55번 하고 54번, 55번만 하이폴이 필요하죠. 그럼 이게 이제 똑같은 이름으로 구울 거기 때문에 일단 로우는 이제 하이드 시키고 복사한 거 여기 하이죠. 하이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 녀석을 스무스 한번 주시고, 그럼 스무스 들어갔죠. 그리고 엣지 선택,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셀렉트 링, 면으로 컨버팅, 그 다음에 포크 페이스,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하드 엣지 딱 주겠습니다. 됐죠? 하이폴 만들어졌죠? 이런 녀석을. 그래서 얘는 하이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하이폴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거. 네, 십자 모양 파줘야겠죠? 큐브. 익스트루드 뽑아주시고 키페이스 투게더 오프 해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베벨을 주겠습니다. 네, 베벨. 그래서 하이폴이기 때문에 면 많이 쓰셔도 돼요. 어차피 얘는 노멀 굽고 버리는 애라서 실제 렌더링 할 애는 아니어가지고 면을 많이 쓰셔도 된다. 근데 이 노멀 구우실 때 웬만하면은 지금 안 거지나? 안 눌렀네. 아, 이거는 아니구나. 엑시트 얘가 아니라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구우시면 잘 안 구워져요. 여기 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노멀 구우실 때 팁을 드리자면 하이폴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하셔야지 로우폴이 잘 구워집니다. 경빈이 왔네. 오랜만.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이게 왜 여기가 있냐? 그래서 살짝 줄여서 살짝 이 대각선을 만든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선으로 베이크 할 때 사선으로 하시면 돼요. 직각으로 넣으시면 베이크가 잘 안 됩니다. 조금 더 할까요? 베베. 이 정도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동그랗게. 그죠? 얘도 우리 섭디 줄 거기 때문에 하이폴 만들 때 이렇게 스무스 준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디퍼런스로 빼주시면 이렇게 디테일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이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이폴 들어가는 녀석만. 네, 이렇게 하면 이름이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만들어서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나머지 애들도 해야겠죠. 카드캡처 체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가끔 언두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형광색, 초록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해서 램버트 다시 넣어주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얘를 다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빼기 할 녀석들을 다 선택을 하시고 컴바인을 해주시고 원본에서 뺄 녀석을 선택하고 디퍼런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 요거 하기 전에 지금 스무스 들어갔네요. 스무스 들어간 상태에서 빼주시면, 그래서 하이폴은 면 팍팍 쓰셔도 돼요. 렌더 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 이름이 54번이었죠? 그죠? 여기서 54번이 이 녀석이었어요. 그죠? 이름을 이렇게 놓으니까 헷갈리니까 볼트라고 이름 바꿉시다. 그죠? 그리고 얘는 다이얼이라고 바꿀게요.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볼트랑 다이얼만 지금 하이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은 그냥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 굽는 거고, 볼트는 볼트에서 볼트. 자, 그래서 얘 하이드 해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얘가 볼트죠. 여기로 들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다이얼이죠. 그래서 주의점은 이름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오브젝트가 여러 개 있을 때 데이크 하려면 이름별로 이름이 같은 애들끼리 굽는 거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이폴과 로폴의 이름을 같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그룹 지ing 전체를 한번 복사하신 다음에 만드시고 만든 거에 이름을 맞춰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이폴은 하이드 시키고 로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는 디테일이 없죠. 그래서 자, 이제 얘를 보낼게요. UV는 지금 다 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폴은 UV가 잘 펴져 있어야 되고, 하이폴은 UV 상관없습니다. 아까 새로 만든 애들 UV 다 엉망으로 돼 있겠죠? 이런 애들은.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얘는 모델링 디테일만 구울 거기 때문에. 서페로 넘어가서 이름 베이크, 그쵸? 네, 이름별로 서페에서 저 디테일을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제 서페로 넘겨볼게요. 여기다가, 넘기기 전에 뭐를 하나 더 할 거냐면은 아이디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기 좋게 하이폴 선택을 하셔가지고 하이폴에서 여기다가 지금 램버트를 지금 엉망이 됐죠. 하이폴은 UV를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 램버트를 넣어주세요. 램버트를 넣어주시고 램버트 1 넣은 다음에 메쉬 디스플레이에 가시면 어플라이 컬러, 그래서 색깔을 재질별로 색깔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V-ray 재질이 들어가 있으면 이 버텍스 컬러를 이제 버텍스에다 색깔을 굽는 건데 이 버텍스 컬러가 안 보여요. 그래서 램버트 꼭 넣어주신 다음에 하시면 버텍스 컬러가 잘 보입니다. 그래서 바디
이 색깔 어플라이. 네, 색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 재질. 그래서 아까 재질 같은 애들끼리 이렇게 좀 선택을 해 놓으면 편하다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 다 선택을 했어야 되잖아요. 됐죠? 선택하시고 됐고요. 그 다음에 얘 선택 이거는 했고 이 녀석 선택해서 노란색으로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 선택해서 분홍색으로 주고요. 이 녀석 선택해서 주황색 이렇게 하고 지금 하나씩 다 줬나? 이거 안 줬고 색깔 정하는 것도 힘들죠. 요거 연두색 요거 빨간색 다 했나? 뒤에 안 넣었죠. 보라색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해야 될까요? 거의 다 웬만한 색은 다 쓴 것 같은데 빨간색 완전 빨간 밑에 여기는 짙은색 이 색깔 넣어보겠습니다. 다 됐죠? 다 됐나? 다 넣은 것 같죠?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폴에다가 아이디를 만들어서 이제 아이디도 구워지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갈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세이브 한번 하겠습니다. 저장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자, 로우폴 가기 전에 우리가 렌더 걸 때 이렇게 각지게 렌더 안 걸 거거든요. 둥글게 걸 거란 말이죠. 이렇게 3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보낼 때 스무스를 줘서 보내야 돼요. 서페에는 이 3번 모드가 없기 때문에 이대로 보내시면은 텍스처가 각이 져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렌더 걸 때 둥글게 할 거기 때문에 텍스처도 둥글게 나와야 돼서 스무스를 주겠습니다. 근데 스무스 주실 때 옵션에서 리셋 하시면 요거 기본으로 되어 있으면 가장자리가 스무스가 안 들어가요. 안쪽만 들어가고 바깥은 각지게 그대로 남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번째 프리저브 엣지 앤 코너를 체크하셔야 바깥쪽까지 둥글게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둥글게 되죠. 그래서 요걸 보낼게요. 게임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면을 더 적게 쓰고 이렇게 스무스 안 줘서 보내지만 이제 영상은 디테일하게 실루엣을 좀 더 퀄리티 있게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델링이라고 짧게 쓰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보내고 나면 우리는 이제 스무스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 푸시면은 한 개만 풀려요. 다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푸시면 안 되고 이렇게 다 선택하시고 여기서 풀어 주셔야지 한꺼번에 풀려요. 여러 개가. 디비전을 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내고 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보내기 전에 뭐 하셔야 되냐면 재질을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우리 어차피 Vray 쓸 거니까 Vray 재질 하나 넣고 이름을 블루투스 스피커
짧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BTS로. 그래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스무스 준 상태로, 여기서 스무스 줘야겠죠? 한꺼번에 다 할 거면. 네, 이렇게 스무스 준 상태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다시 익스포트 해주시고요. 보내고 나면 스무스 다 풀어주시고, 네, 이렇게 됐죠? 월크 스피커. 우리 아이 월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폴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하이폴 이 녀석도 얘 빼고 다 스무스 들어가야겠죠. 얘하고 볼트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만 쉬프트 누르고 반전 스무스 주겠습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 선택하시고 모델링 하이 이렇게 보내고 스무스 풀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서브스턴스 페인터로 갑니다. 뉴 눌러서 처음에 템플릿은 뭐를 고르시면 되냐면 V-ray 고르시면 안 돼요. PBR 메탈, 러프니스, 알파 블렌드, 테스트 말고 블렌드로 되어 있는 거. 요게 투명도까지 들어가는 거 다 하시죠. 그래서 처음은 무조건 요거 고르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이 내가 V-ray에서 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튜토리얼이나 영상들 보면 다 PBR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실 땐 PBR로 메탈 러프니스, 알파 블렌드 요걸로 메탈 러프니스 이쪽으로 해주시고 내보낼 때 이제 템플릿을 V-ray용으로 보내면 얘가 알아서 바꿔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V-ray로 시작을 하면 다른 튜토리얼을 보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BR 메탈 러프니스 알파 블렌드로 골라주시고 이제 모델링 불러오시면 됩니다. 모델링 불러와 주시고 여기 해상도는 2048 정도로 해주시고 마야니까 오픈GL로 바꿔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유딤 쓸 거니까 이쪽에 지금 유딤 지금 한 장 쓰기만 했는데 첫 번째 걸로 할게요.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세팅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OK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들어오죠. 깔끔하게. 근데 디테일은 없죠. 이게 로폴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베이크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하이폴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하이 불러오시면 이렇게 딱 뜨고요. 자, 이제 앞으로 얼마큼, 그러니까 원래 표면에서, 그래서 원래 표면에서 내가 만약에 이게 로폴이고 하이폴이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앞쪽에 맥스 프론탈 위쪽으로 원래 표면에서 위로 얼마큼까지 계산할 건지 그리고 뒤쪽으로 들어간 거 얼마까지 계산할 건지 그래서 이 범위를 늘리시면 더 넓게까지 그러니까 좀 많이 튀어나온 게 많을수록 값을 올려 주셔야겠죠. 들어간 게 많을수록 이 밑에도 올려 주셔야 되고 지금은 뭐 조금 들어가고 조금 나오는 거니까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를 줄이잖아요. 앞을 조금만 계산하라. 그럼 이렇게 잘려요. 앞부분 튀어나온 게. 그래서 요거 빨간색 안 보이게 충분히 계산을 여기까지 계산을 해서 베이크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값으로 하시면 웬만하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베이크 해상도는 2048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티알리아싱 좀 계산 현상 줄어들게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치는 always로 말고 우리 어떻게 메시네임을 그래야지 이름이 같은 애들끼리 구워요. 그래서 메시네임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에 가시면 우리가 머티리얼 컬러, 재질 컬러에다 구워온 게 아니라 아이디를 어디다 구워왔어요? 버텍스 컬러에다 구웠죠. 그래서 버텍스 컬러를 소스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아이디가 제대로 구워져요. 자, 잘 됐죠?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크 해주시면 이제 잘 구워지는 게 보이시죠? 이제 보시면 아까 없던 디테일이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와이어를 보시면 여기는 모델링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는 와이어가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오퍼서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모델링 없는데 디테일이 다 구워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이폴에서 디테일을 노말로 구워 오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와이어는 끄겠습니다. 유다일이 누구야? 다영인가? 자, 그래서 이렇게 잘 구웠고요. 이제 구운 나서 베이크 된 맵을 이렇게 보시면 아이디가 이렇게 구워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영이 맞구만. 반가. 그래서 이렇게 다 잘 구워졌죠. 커버처도 잘 구워지고. 그래서 M 눌러서 그래서 꼭 이렇게 한번 B 눌러서 베이크된 맵들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베이크된 맵이 있어야 얘가 알아서 모서리도 까주고 그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구석진 곳에 먼지도 잘 넣어주고. 그래서 요 베이크 하는 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제일 오자마자 제일 먼저 이 베이크부터 해주셔야 돼요. 저번에 왔는데 아이디를 기억을 못했네 내가. 자, 그래서 이렇게 서페 키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게 모델링 불러오고 베이크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요게 처음에는 이렇게 안 돼 있을 거예요. 이걸 다 꺼볼게요. 그럼 이렇게 아이콘으로 이렇게 쫙 다 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마다 이렇게 해갖고 요거 도킹을 누르시면 이쪽에 딱 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건 도킹을 해놓고 쓰고 필요 없는 거는 이제 클릭해서 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이크 하시면 이렇게 베이크 메쉬 맵이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 텍스처 셋 세팅에서. 그래서 얘는 일단 기본으로 마야랑 뷰포트 돌리는 건 똑같아요. 뷰포트 사용하는 거. Alt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Al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Alt 누르고 오른쪽 버튼을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눌러볼게요. 첫 번째 눌러보시면 텍스처 셋 세팅. 요게 마야에서 재질 넣어준 녀석입니다. 그죠? 재질 이름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텍스처를 UV를 한 장 썼기 때문에 1001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아이콘이 이제 텍스처 셋 세팅. 요게 아까 쉐이더 설정하는 거예요. 채널하고 그 다음에 메쉬맵 여기 나오고. 그래서 요걸 구워야지 서페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모든 기능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굽고 하시면 모서리 깎아줘 했는데 모서리 못 깎습니다. 왜? 얘가 모서리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서리를 알려주고 구석진 곳을 알려주는 게 이 커버처럼 녀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D 누르시면 요거. 그래서 모서리는 흰색, 평평한 데는 회색, 구석진 곳은 어둡게 블랙. 그래서 이렇게 얘가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어야 돼요. 가끔 요거 까먹습니다. 베이크 하는 거를. 그래서 꼭 베이크 해주셔야지 이 다음 작업을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까 작업 해상도 우리가 시작할 때 2048로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상도가 높을수록 더 디테일하게 볼 수 있지만 뷰포트는 느려지니까. 그래서 보통은 2048로 하다가 이제 한 번씩 디테일한 거 보고 싶을 때 4096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레이어가 많아지면 되게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2048로 내리고. 만약 이거 2048 해도 느리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 카드가 안 좋은 거니까. 그러면 이제 1024까지 내려야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은 2048로 해놓을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베이스 컬러, 하이트, 러프니스, 메탈릭, 노멀, 오퍼서티, 이미시브. 그래서 오퍼서티가 이제 투명도 같은 거 할 때 쓰는 채널이고, 이미시브는 발광, 빛이 발광하는 재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요 5개로 웬만한 재질은 다 나오는데, 불투명한 재질 할 때는 요 5개만 있으면, 5개인가? 5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베이스, 하이트, 러프니스, 메탈릭, 노멀. 투명한 거 필요하면 6개, 오퍼서티까지. 발광까지 있다. 그러면 7개, 에미시브까지 있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은 발광하는 게 얘밖에 없거든요. 얘 플래시로 발광하는 거. 그래서 얘는 이제 에미시브까지 하고, 여기는 투명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퍼서티를 빼셔도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투명한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파 블렌드로 하셔야 이렇게 돼요. 알파 블렌드가 아니면 이 오퍼서티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쉐이더에 가보시면은 PBR, 러프니스, 위드 알파 블렌드고, 그래서 혹시나 시작할 때 이걸 못했다, 다른 걸 했다, 그럼 여기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게 알파 블렌드 이렇게 그라데이션 들어간 거 있죠? 투명도 포함할 수 있는 얘로 바꿔주시면 돼요. 실수로 이런 알파 블렌드 없는 요거를 할 때도 있거든요. PBR, 메탈, 러프. 얘는 불투명한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오퍼서티 채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요걸로 바꾼 다음에 OP를 만들어야 투명한 것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두 번째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레이어. 레이어는 전악 많이 쓰니까 도킹을 해놓고 쓸게요. 그리고 밑에 그 다음이 이제 프로퍼티. 얘도 마야로 치면 어트리뷰트에 있어 속성이 나와. 레이어를 선택하면 그 레이어에 대한 속성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도 더킹을 해놓고 쓸게요. 그래서 더킹한 걸 빼면은 보시면 이렇게 플로팅으로 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갖다가 넣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갖다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오른쪽에 갖다 놓고 쓰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마 처음에 까면 이게 왼쪽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내가 왔다 갔다, 얘를 이쪽에 있으면, 그죠? 이러면 레이어 선택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멀어서 저는 얘를 이쪽에 갖다 놓고 씁니다. 이쪽으로. 안 들어가냐? 됐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쓰시면은 이제 레이어 선택하고 최단 거리로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너무 이게 칸을 너무 많이 차지한다. 그럼 이렇게 놓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놓고 스크롤 해가면서 쓰셔도 되는데 전 스크롤 하기가 싫어가지고 왼쪽에다 놓고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레이어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얘는 그렇게 많이 안 쓰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클릭해 갖고 텍스처 셋 세팅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처 셋 리스트, 재질 리스트는 이렇게 박아놓고 쓰고요. 얘도 마찬가지, 자주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해서 필요할 때만 클릭해서 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스플레이 세팅. 요 화면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것도 저는 그냥 그래서 여기다가 끼워놓고 쓰는 건 요거 두 개랑 이 녀석 재질 서랍들 쉘프라고 하거든요. 얘가 지금은 이름이 어셋으로 바뀌었는데 쉘프가 얘도 이렇게 해놓고 이쪽에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을 좀 적게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재질 선택해서 쓰고 레이어 이쪽에 그래서 라이브러리 레이어 프로퍼티 요 순서대로 저 같은 경우는 세팅을 해놓고 쓰는데 요거는 뭐 개인 선호하는
하는 대로 레이아웃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디스플레이 세팅은 그냥 필요할 때만 클릭해서 써요. 처음부터 봅시다. 여기가 환경, 여기 주변 환경입니다. 다시 M 누르시면은 원래 재질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환경, environment map. 지금은 그냥 시커멓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environment opacity 요게 꺼져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켜.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배경이 보이면 지저분하니까 이걸 꺼놓고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걸 좀 켜놓는 걸 선호해요. 어떤 배경인지가 눈에 보이는 게 좀 더 좋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블러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환경이 보입니다. 옛날엔 이게 디폴트였는데 요즘은 이게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하고 오퍼서티 올리고 블러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환경의 밝기예요. 이렇게 요거는 건들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환경 돌리는 거. 여기 하이라이트가 바뀌면 이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질감을 제대로 보려면 라이팅이 그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지나가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돌려보면서 하는데 단축키가 있습니다. Shift 마우스 우클릭. 그래서 좌우로 움직이시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카메라 가기 전에 섀도우 요거 키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텍스처 작업할 땐 그림자 안 보이는 게 좋기 때문에 기본으로는 그림자가 꺼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렌더링 할 땐 그림자가 들어간 상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한 번씩 섀도우 켜서 그림자 들어갔을 때 느낌을 또 보면서 라이팅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꺼놓고 하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세팅 하셔야 될 게 이 부분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스크롤 내리면서 내려가셔도 되고 카메라 부분 클릭하면 바로 카메라 항목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필드 오브 뷰 화각이거든요. 그래서 화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어떻게? 광각이 되고요. 좁으면 좁을수록 망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포컬 렌스 지금 17mm인데 17mm는 좀 가까이 가면 이렇게 왜곡이 좀 심하게 투시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투시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 35mm 정도, 마야도 기본이 35mm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넣고 하시면 좀 투시가 덜 들어가서 좀 깔끔하게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저는 35 넣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액티브 포스트 이펙트라고 렌즈 효과 밝은 부분 보시면 지금 보시면 빛을 이렇게 그래서 빛나 이 배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배경 클릭하셔서 다른 배경 원하는 배경으로 이렇게 넣으시면 이거 딱 켜주시고 이렇게 글레어 이렇게 켜주시면 이렇게 정신없죠. 그래서 보통 꺼놓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빛나는 부분에 밝게 빛나는 부분을 이렇게 하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를 이렇게 컨트롤 해갖고 빛나는 부분이 원래 사실 이런 식으로 플레어 같은 게 생기거든요. 거의 다 안 켜놓고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반 작업하는 거를 미리 좀 보여줄 수가 있다. 뭐 뎁스 오브 필드도 넣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잘 안 켜요. 그래서 작업할 때 거슬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액티브 포스트 이펙트 후반 효과를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안티 알리아싱 요거 보시면 이런 경계 부분이 안티 알리아싱이 꺼져 있으면 계단 현상처럼 각지게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켜주시면 얘는 지금 워낙 모델링을 깔끔하게 갖고 와갖고 그게 잘 안 보이는데 계단 현상을 좀 완화시켜줘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놓고 쓰셔도 되고 난 좀 더 깔끔하게 보고 싶다. 그럼 얘를 좀 더 올려주시면 모서리가 좀 더 깔끔하게 보여요. 대신 뷰포터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 하실 때는 키셔도 되는데 이제 너무 무거운 거 작업하실 때는 끄시면 뷰포터가 조금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본인 선호하는 대로 켜놓고 하셔도 되고 꺼놓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저는 기본값으로 16으로 놓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건드릴 거 없고 쭉 내려가시면 그 다음에 요거 와이어프레임 상태 보고 싶을 때 껐다 켰다 하시고, 마야는 와이어프레임이 녹색이죠. 얘는 빨간색인데, 그래서 마야처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녹색으로 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값 빨간색으로 놓고 할게요. 그래서 껐다 켰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리드 같은 거 보고 싶을 때 키시면 되는데 거의 킬 일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팅, 디스플레이 세팅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 바꾸실 수 있고요. 클릭해 가지고 원하는 환경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HDR 또 넣으실 수 있습니다. 외부 HDR 갖고 와서. 서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애들은 2K밖에 안 돼서 해상도가 이렇게 좀 깨져요. 근데 요거는 제가 갖다 넣은 거거든요. 4K 얘로 바꾸시면은 얘로 바꿔주시면 블러 빼주시면 이렇게 되게 고해상도로 나오게 된다. 대신 4K로 해놓으면 마야 킬 때, 서페 킬 때 그만큼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서페가 기본으로 2K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서페를 빨리 시작하고 싶다. 그러면 2K 넣으시고, 나는 고퀄리티로 보고 싶다. 조금 느리더라도 그럼 4K 넣으시면 돼요. 8K는 넣지 마세요. 너무 느려요. 그래서 8K 맵은 너무 느리니까 2K나 4K 정도로 넣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세팅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쉐이더 세팅. 여기선 건들 게 거의 없습니다. 그죠? 쉐이더 파라미터하고 뭐 디스. 나중에 이제 여기다가 하이트 작업하면은 서페는 기본으로 하이트는 표현이 안 돼요.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해주시면 하이트로 작업한 것도 튀어나오게. 그래서 나중에 그 하이트로 작업하는 거를 디스로 썼을 때 얼마큼 튀어나올지 좀 대충 보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기본으로 놓고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건들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라고, 이제 여러분이 가끔 모델링을 갖고 왔는데 안 뜰 때가 있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왜 안 뜨는지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요걸 보시면, 그래서 보통 모델링이 FBX 불러왔는데 모델링이 안 뜨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뭐냐면 마야에서 UV가 라인 금을 밟거나 지금 보시면 금을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알고 싶으면 이 체크 무늬를 키시면 돼요. 자, 제가 얘를 금을 밟아 볼게요. 밟는 순간 옆 칸이 켜지죠. 이러면 금 밟은 거야. 그래서 라인에 올라가기만 해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꺼져 있으면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요거를 켜 놓으시면 이렇게 딱 라인 걸리잖아요. 서페 보내면 안 불러와져요. 그러면 저게 뭐라고 뜨냐면 폴리 서페이스 어쩌고 저쩌고, 요 녀석 이 모델링에 얘가 넘어갔으면 폴리 서페이스 53이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고 스플릿 선 넘어갔다고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거 보시고 오브젝트 찾아서 안쪽으로 살짝 넣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수동으로 하면 힘들죠. 그래서 레이아웃 하실 때 레이아웃 옵션에 보시면 안쪽으로 넣어주는 옵션이 있어요. 레이아웃 보시면 패딩이라고, 쉘 패딩이라고, 요거를 조금씩 아주 약하게, 이걸 너무 많이 쓰면 공간이 낭비되니까 이렇게 한 0.001 정도 넣어주시면 0.001 정도 이렇게 살짝 안으로 넣어줘서 저런 서페로 가져갔을 때 모델링이 안 불러와지는 불상사를 피하실 수가 있다. 다들 엄청 조용하시네요. 채팅 좀 써주세요.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안 불러와질 때 해결하는 방법 대부분
UV 넘어가서 안 불러와지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인터페이스는 거의 다 알려드렸고요. 자, 이제 레이어에다가 재질을 하나 넣어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인트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는 지워주시고 새로 재질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포토샵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재질 만든다는 게 이 레이어를 만들어서 내가 이 속성을 컨트롤하면 원하는 재질이 되는 거랍니다. 자, 이제 바디를 해볼게요. 바디 컬러가 여러 가지인데 무슨 색깔로 할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이뻐요? 골라주세요. 녹색, 갈색, 빨간색, 약간 그레이, 파란색? 각자 마음에 드는 것 중 하나씩 집어주세요. 녹색, 녹색 한 표. 파란색, 파란색 한 표. 다 하나씩 하나요? 색깔. 자, 이제 먼저 말씀해 주셨으니까 녹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색깔을 갖고 오실 수가 있어요. 와인색? 빨간색 해볼까요? 강렬하게. 클릭하시고 스포이드 누르시면 포토샵은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이 컬러를 따올 수가 없는데 얘는 따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와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이렇게 따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합시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색깔 넣어야겠죠? 얘는 또 여기랑 또 똑같네. 파란색으로 해야, 녹색으로 합시다. 조금. 이 정도 할게요. 자, 그러면 재질이 지금 어디만 들어가야 돼요? 여기만 들어가야 되는데 다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마스크를 써서 이 녹색 재질이 들어갈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그린이라고 할게요. 바디 그린.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게 이제 재질별로 폴더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재질을 이렇게 레이어 하나로 안 하거든요. 여기에 막 스크래치도 넣고 막 이것저것 넣어야 되는데 그럼 폴더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재질이 얘가 몇 개죠? 재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네요. 재질이. 그러면 폴더를 12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안 그러면 레이어별로 계속 마스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필레이어를 12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룹을 짓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G 하면 그룹이 돼요. 이렇게. 이 라이브 나중에 볼 수 있게. 네, 이거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시 보기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지금 오늘이 53강인가? 그래서 앞에 52강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시면 지난 거 싹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복습하실 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웃라이너도 이름 정하기도 가끔 그죠? 아웃라이너 이름 정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네이밍 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폴더를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죠. 자, 꺼볼게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를 베이스라고 하고 바디 그린 이렇게 해주시고 마스크를 만들게요.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블랙 마스크 넣어주시면 색깔이 이렇게, 마스크가 검은색이면 싹 빠져요. 흰색이면 싹 들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Add Paint 이렇게 하셔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지금 흰색이죠. 그리고 1번이 페인트 모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칠했는데 그럼 여기 칠한 데만 흰색이 들어가서 흰색 부분에만 녹색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폴더 안에 있는 재질이. 근데 언제 이렇게 하나하나 칠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방에 칠해주는 애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덩어리별로 칠해주는 애가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면 4번 이렇게 누르시면은 폴리곤 필 모드로 바뀌어서 이 면별로 이렇게 칠하실 수가 있고요. 흰색을 Alt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마스크를 보실 수가 있어요. 언제 이렇게 한 칸씩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거 하시면 이렇게 면 하나씩 채울 수 있어요. 이것도 안 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세 번째가 덩어리별로 한 방에 칠해지니까 이게 제일 베스트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요거 덩어리별로 칠하는 거를 제일 많이 써요. 마스크 작업하실 때. 그래서 모델링을 분리해 오시면 이렇게 되온다. 자, 됐죠? 그리고 다시 레이어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기만 재질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올려볼게요. 이번에는 메탈 해서, 메탈은 메탈릭을 올리면 메탈이 됩니다. 메탈이 됐죠? 그리고 러프니스를 움직이시면 이제 번뜩번뜩한 매끄러운 메탈이 있고, 이렇게 매트한 메탈이 있겠죠. 스테인리스 같은. 그래서 얘를 이제 이렇게 반짝거리는 재질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또 다 들어갔죠. 이제 또 마스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뭘로? 볼트라고 이름 적어주고, 볼트가 들어갈 부분을 정해주면 됩니다. 블랙 마스크 하면 또 싹 빠져요.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전에 배운 거 쓰면 되겠죠. 4번 누르고 세 번째 덩어리별로 클릭. 근데 이게 볼트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거 언제 다 클릭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이디를 구워온 거예요. 한 방에 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덩어리가 떨어져 있을 때, 덩어리가 하나일 때는 그냥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걸로 이렇게 같은 재질을 쓸 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분리되고 막 여러 개 있어야 된다. 그럴 땐 물론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손으로 다 클릭하셔도 되지만, 한 방에 여기를 흰색으로 칠해주는 애가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하느냐? 선택을 하시고 요 마스크 부분에서 보시면 어디가 있니? 컬러 셀렉션 있죠? Add 컬러 셀렉션. 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 가셔서 픽 컬러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내가 요 색깔이죠? 클릭을 한 방에 해주시면 한 방에 칠해줍니다. 같은 색깔로. 아이디를 구워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를 굽는 거예요. 마스크를 칠할 때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 굽는 이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아이디 굽는 게 귀찮으면 손으로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디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클릭하니까 그냥 해도 되는데, 아이디 안 구워도 되는데, 이런 애들은 아이디를 굽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아이디를 구워 오시면 이렇게 마스크를 빠르게 만드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버튼이라고 합시다. 얘를 올리고 또 위에 거 올리면 다 덮어버리죠. 그래서 폴더를 열고 이제 이거 베이스, 얘는 뭐죠? 검은색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검은색을 설정을 해주시고, 그죠? 메탈을 올리면 이제 메탈 같이 되는데, 얘는 메탈. 그래서 얘가 메탈이어도 위에 페인트가 칠해지잖아요. 그럼 비메탈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메탈릭은 내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똑같이 얘를 라이트
프론트 버튼, 프론트 다이얼, 이렇게 해봅시다. 블랙 마스크 넣어주시고 Add 컬러 셀렉션으로 픽 컬러에서 딱 클릭해 주시면 여기만 이렇게 딱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두 번째 거 클릭하시고 얘는 블랙 메탈 클릭하시고 베이스 이렇게 하고 메탈릭 올리시고 매트하게 할 건지 좀 번쩍번쩍거리게 할 건지 지금 재질 보시면 살짝 매트하죠. 이렇게 하고 블랙 마스크 컬러 셀렉션 클릭해서 분홍색만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다이얼 합시다. 메탈 다이얼. 똑같이 얘도 베이스 이름 바꿔주시고 얘는 메탈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이 정도 조금 어두운 톤으로 할까요? 너무 어둡네요. 이 정도 메탈 러프니스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블랙 마스크 컬러 셀렉션 픽 컬러로 이렇게 골라주시면 이렇게 탁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래퍼를 보시고 색깔을 이제 맞춰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요거네요. 그죠? 얘가 생각보다 더 반짝이는데요. 그래서 좀 더 반짝이고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어요. 뒤에는 검은색 페인트 같죠? 페인트 칠해진 것 같죠? 그래서 고리, 블랙, 고리 넣어주시고 어두운 색 러프니스는 더 어두워야 되겠는데 하고 러프니스 조금 올려서 이 정도 블랙 마스크 컬러 셀렉션 픽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다. 그죠? 여기는 좀 더 짙은 색 넣으면 되겠네요. 이런 색도 넣어주시고 얘는 스피커 블랙 마스크 컬러 셀렉션 클릭하셔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 안쪽 그래서 일단 이 폴더 정리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재질 작업은 그 다음에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 정리부터 마스크 작업을 다 해주시면 돼요. 재질별로 클릭을 하시면 폴더 닫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 작업을 다 했죠. 이번에는 요 녀석 해볼게요. 레이어 키시고 이번에는 발광을 조금 시키겠습니다. 살짝 이런 식으로 여기가 이렇게 약간 발광하는 느낌이 들죠. 이미시브의 색깔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이 발광하는 느낌은 후반 효과를 켜야지 느낌이 살아요. 그래서 아까
여기 포스트 이펙트를 키셔 주시면 돼요. 여기서 글레어 올려주시면 이제 발광하는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발광하는 부분이 빛이 나는 느낌이 좀 더 납니다. 그래서 뭐 작업할 때는 필요 없으니까 꺼놓을게요. 자, 이렇게 하고 폴더 이름 정하는 게 진짜 힘들죠. 프레시 합시다. 자, 블랙 마스크 앵커 포인트란다. 애드 컬러 셀렉션 클릭. 이거 찍어주시면 얘만. 여기는 흰색 넣으시면 되겠죠. 이건 화이트 플라스틱. 켜주시고 화이트 잡아주시고 베이스 블랙 마스크. 이제 너무 많이 해서 지겹죠?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는 얘하고 같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바디에다가 넣을게요. 이 부분에 여기가 검은색이 빠져 있어서. 여기. 그래서 아까 요걸로 했죠. 그래서 요걸로 안 하고 컬러 셀렉션으로 해서 클릭해서 이렇게 넣으면 바디 여기 들어가죠. 여기도 넣고 싶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 컬러 해서 이렇게 하나 더 선택해 주시면, 그래서 나는 처음에 따로 넣으려고 아이디를 따로 구워왔는데 보니까 이거 두 개가 같은 재질이었네. 그럼 이렇게 추가로 클릭을 해주시면 같이 마스크가 설정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뒤에까지 이 재질로 나오겠죠. 왜 얘가 이걸로 나오냐? 같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데 혹시 들어가 있나? 이거에 들어가 있구나. 요거 클릭하면서 여기에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 상위에 있기 때문에 상위 레이어가 덮고 있어서 얘가 메탈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파란색인데, 자 보세요.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미묘하게 비슷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분명히 다르거든요. R 값이 20이고 그린 값이 다른다. 근데 얘가 두 개가 같이 선택이 됐죠. 자 보세요. 클릭해서 난 이 색깔을 클릭을 했는데 얘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톨러렌스라고 있거든요. 민감도가 조금 달라도 같이 선택해 라고, 이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비슷한 색깔이 같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완벽히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완벽한 컬러가 아니면 이렇게 같이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재질이 많다 보면 아이디 구워 오시다 보면은 비슷한 컬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완벽하게 100% 똑같지 않으면 선택 안 되게 하려면 이 톨러렌스를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나 분명히 색깔 다르게 해왔는데 조금 비슷하다고 같이 선택될 때 요거 내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같이 선택이 됐죠. 그래서 아이디가 비슷한 컬러가 같이 선택될 경우 톨러렌스 값을 내려주시면 된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됐고, 이제 이쪽엔 검정 넣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는 러버 검정색 고무 넣을게요. 이렇게 어두운 색에 좀 매트하게, 고무니까 이렇게 매트한 느낌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마스크, 애드 포인트란다. 애드 컬러 셀렉션 클릭해주고, 얘도 그냥 같은 재질로 해버릴게요.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제 마스크가 Alt 누르고 클릭해보면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다 했고,
좀 몇 개 제가 섞어서, 그죠? 요것도 같이 썼고, 얘도 썼기 때문에 두 개가 더 필요 없죠? 이거 두 개는 그냥 지우겠습니다. 됐죠? 이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기본적인 컬러만 넣어 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 세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이 디테일 업을 해야겠죠. 이런 느낌도 잡아야 되고, 이런데 글자도 넣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기본 세팅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하고 1차적으로 오늘은 지금 시간이 많이 늦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얘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더 사실적인 재감을 내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 준비하는 단계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오늘 한 거 중에 질문하실 분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시는 스마트 머티리얼이나 마스크가 있나요?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재질을 처음이라서 이렇게 하나씩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여기 있는 거 갖다가 드래그 드롭 해갖고 여기서 제공하는 애를 쓰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스마트 머티리얼이나 마스크는 다음 주 스마트 마스크랑 스마트 머티리얼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만들어 쓰는 편이에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안 쓰고 수정을 해놨고, 왜냐면 너무 무겁거든요. 여기 있는 거 그냥 하면 레이어도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다운을 받아 갖고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웹에 엄청나게 많은 재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다운만 받아 갖고 쓰실 수 있습니다. 대신 요거는 구독을 하셔야 쓰실 수 있어요. 저는 구독을 하고 있어요. 돈을 내고 매달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만 얼마? 3만 원 가까이 내고 있는데 그걸 내셔야 저거를 쓰실 수 있고, 이제 학생용 무료로 쓰고 계신 분들은 요걸 쓰실 수가 없다. 그리고 스팀에서 구독 말고 연구 버전으로 20만 원 주고 한 번만 사면 끝나는 거, 돈 더 안 드는 거, 그걸 해도 요거를 못 사요. 그래서 요거 쓰고 싶으시면 매달 내는 구독 방식으로 라이센스를 구입을 하셔야지 사용을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 쓰는 게, 이거 하나하나 내가 여기서 다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걸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수정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구독을 하시면 그런 장점이 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브스턴스 페인터 갖고 오는 준비 단계까지 알려드렸고요.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서브스턴스 페인터 가지고 한번 재질 만드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LA 머티리얼 질문, 네, 어떤 걸까요? VLA 머티리얼 질문은? VLA 머티리얼 어떤 걸까요? 영상 중에 디스크 재질 만들기 따라했다. 그리고 나서 홀로그램 스티커 만드는데 잘못돼. 보이는 각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요? 그거는 뭐냐면요, 기능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재질 선택하시고 이쪽에 가시면 씬필름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홀로그램처럼 각도에 따라서 약간 무지갯빛 도는 그런 느낌, 렌즈에 코팅된 것 같은 그런 느낌 하실 때 쓸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시고 이제 IOR 바꿔보시면 이렇게 무지갯빛이 막 돌아요. 이렇게 색깔이 달라지죠. 요거 쓰시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요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오시면
좋은 팁이랑 기능 알아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보기 하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되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추석 연휴 잘 보내세요.